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보다 이 보험이 더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암보험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암 주요 치료비 보험 가입하신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암보험 가입 제안서를 보여드리고 가입하면 안되는 암보험 특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계실 테니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바로 가입 제안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딱 암 진단비만으로 구성했을 때 현재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암보험입니다. 설계 기준은 5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입니다. 기본 특약과 연계 특약은 최소로 구성하였고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 딱 이렇게만 구성했을 시 69,618원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나이, 동일한 보장 조건 기준의 여성 보험료는 37,390원입니다. 참고로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은 제가 암보험이나 종합보험 설계 시 꼭 넣어드리는 특약인데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시에 남은 기간 동안에 납입해야 될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납입 도중에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향후에 납입해야 될 전체 보험료가 1천만원이라면 5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 납입해야 될 전체 보험료가 2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장해주는 조건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므로 종합보험 및 암보험 가입 시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과 관련된 특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암 진단비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특약들은 다 제외하고 이렇게 딱 암 진단비만 구성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이 상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암보험 가입 시 진단비와 함께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특약을 함께 가입할 때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상품입니다. 설계 기준은 20년 납 90세 만기고 당연히 비갱신형입니다. 40대, 50대 기준으로 각각 설계를 해봤는데 일반암 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원, 항암방사선 치료비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2천만원으로 설계 시 이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했을 때 이 상품보다 더 저렴한 상품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보험료도 타사보다 저렴하지만 더 큰 장점은 항암 약물 치료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별개의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치료를 모두 시행받았다면 총 4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항암제인 독성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표적 항암 치료나 양성자, 중입자 치료 등의 신의료 기술 항암 치료도 모두 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보험료 대비 아주 훌륭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장 금액을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아쉽게도 이 상품에서는 증액이 불가능하고 딱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설계 기준은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40대, 50대 기준으로 각각 설계를 해봤는데 항암 약물 치료비 7천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7천만원으로 설계 시 이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이 상품은 방금 소개해드린 상품보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의 보험료는 아주 약간 높은 편이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를
각각 7천만 원씩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둘 다 시행받는다면 총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 진단비로만 이 정도의 보장 금액을 설정한다면 약 5배 정도 보험료가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으로만 구성을 하신다면 아주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제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성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확률적인 측면도 공존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2021년 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0만 2,350명의 암 환자 중에서 33만 3,473건의 항암약물 치료와 항암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2,839건에 해당하는 암 수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 통계에는 관열 수술만 포함되어 있고 단순 내시경이나 복강경 등의 비관열 수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항암 치료가 압도적으로 건수가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가 중단된 비례형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의 대체 상품으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을 선택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고가의 암 치료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판매되고 있는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 보험보다는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이 좀 더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보험료도 높은 편인데다가 1, 2년 이내 단기적으로 치료가 끝난다면 높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은 암이 초기든 말기든 그런 건 아무 관계없이 항암 치료를 받기만 한다면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암보험 설계 시 암 진단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딱 이 두 가지 특약 이외에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다른 특약들은 잘 구성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암 관련 특약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일단 암 수술비는 일회성 지급인 진단비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수술을 시행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암세포가 여러 장기들로 전이가 된 상태라면 수술을 하더라도 증세의 호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암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더라도 실비보험에서 대부분의 수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많이들 가입하셨던 재진단암 진단비와 2차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이나 2년 이내에 재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첫 진단 시에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특약입니다. 만약에 암진단비 보장 금액을 높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보완용으로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암수술비와 재진단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고위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식도, 췌장, 골, 뇌, 혈액 및 림프 이 5가지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이 고해관과 관련된 암들은 모두 다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암들이므로 해당 암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 진단비에 20%밖에 가입할 수 없다 보니 갑상선암 진단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이 특약 역시도 결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초기 갑상선암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초기 갑상선암은 유도암과 여포암을 말하는데, 암 통계에 따르면 유도암과 여포암은 갑상선암의 98%에 해당될 만큼 상당히 비중이 높은 암입니다. 이 말은 즉,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해도 갑상선암 진단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특약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특약인데, 저는 이 특약 역시도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특약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약이 가지는 세 가지 단점 때문인데, 첫 번째 단점은 대부분 갱신형이라는 점, 두 번째 단점은 특정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는 점, 세 번째 단점은 식약처에 허가된 항암제만을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암에서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신 이후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양성자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등등의 특약들도 표적 항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갱신형이라는 점과 일부의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 저는 결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앞서 가입제한서에서 설명드렸던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특약은 1세대 독성 항암이나 표적 항암 혹은 중입자 치료 등의 신의료기술 항암 치료들도 모두 다 보장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항암 치료를 받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가입제한서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보험료까지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함께 가장 추천드리는 특약이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의 설계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로부터 1년입니다.